갈등 회피.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의 세상은 기술 발전만큼이나 관계의 복잡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제한된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훨씬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스치거나 깊이 엮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견 차이, 오해, 기대 불일치 등으로 인한 갈등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도 많은 현대인들은 이 갈등이라는 단어 앞에서 유독 작아지고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인이 갈등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여러 겹의 이유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갈등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화합과 평화를 미덕으로 강조하며 갈등은 뭔가 잘못되었거나 파괴적인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매체나 주변의 이야기 속에서도 갈등은 드라마틱하고 격렬하거나 혹은 피해야 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갈등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레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마주하더라도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내 의견이 틀렸다고 비난받을까봐, 갈등 해결 과정에서 상처받거나 상처 주게 될까봐, 또는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와 같은 걱정들이죠. 이러한 불안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배척당하거나 공격받는 것은 생존에 불리하다고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 단절이나 평판 손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와 의견 충돌이 예상될 때 자신의 커리어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 속으로만 끙끙 앓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도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갈등 상황을 모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불만을 쌓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이나 경험의 부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과거에는 대가족이나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세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자연스럽게 갈등을 보고 배우고 직접 겪으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되고 개인의 영역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갈등 해결 학습장의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감정 조절,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상과 타협 같은 실질적인 관계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을 배우지 않고 도로에 나선 운전자처럼 갈등이라는 복잡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미숙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는 등의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현대 사회는 나 자신의 행복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어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을 부리기 쉬워집니다. 또한 관계나 상황이 항상 매끄럽고 완벽하기를 바라는 완벽주의적 성향은 갈등이라는 불완전함을 용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거나 자신이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를 방해하고 경직된 태도를 취하게 만들어 오히려 갈등을 풀기 어렵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소셜미디어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많은 경우 자신의 가장 좋고 완벽한 모습만을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갈등 없는 일상만을 공유하려 하고 어려움이나 관계의 복잡함은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된 현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자신만이 갈등으로 힘들어한다고 여기며 더욱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내면의 복잡한 감정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갈등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성장통이자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입장이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히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암석이 서로 부딪히고 마모되면서 둥글고 부드러운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선 협업의 성공 경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소통 기술의 습득이 필수적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쉽지만 이때일수록 이성적인 판단과 차분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경청하고 그 배경에 있는 감정이나 욕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내 말은 이런 뜻이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속상했겠구나. 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되짚어주거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는 비난이나 추궁보다는 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가 무엇 했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느꼈어. 왜냐하면 무엇 하기 때문이야. 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기보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 과정도 갈등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의 전형적인 반응 패턴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갖는 것이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갈등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나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는 관계라면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관계의 방식을 재조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갈등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너무 복잡하거나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거나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사나 갈등 조정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앞에서 도망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이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갈등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한 뼘 더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부디 갈등의 그림자 앞에서 너무 주저앉지 마시고 그 안에서 빛나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충분히 헤쳐나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